어떤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된다, 어떤 분들은 1000만 미만을 또 뽑으면 안전하다. 매일 500씩 꾸준히 돈을 뺀다고 하면 은행에서 보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한 번에 맞아서 그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그분 역시 이제 증여세를 수억 원, 가산세까지 추징이 됐었죠. 세무사님과 절세 상담을 사전에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세금 폭탄을 안 맞는 지름길이다. 대표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도도 너무 적고 하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몰래 뽑아가지고 자녀한테 주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덜어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한 번에 뽑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된다,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미만을 또 뽑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으신데, 결론을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다. 이 부분을 케이스에 따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한 은행에서 입금 또는 출금을 한다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CTR이라고 하는데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뺐다,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동일한 그리고 하루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A은행에서 ATM기에서 500, 창구에서 600을 빼면 문제가 됩니다. 한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로 이제 보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A은행에 500만 원, B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을 하였다면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보고가 안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500, 다음날 600, 마찬가지로 동일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그러면 방금 여기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출금 또는 입금을 하지 않으면 CTR,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 500씩 꾸준히 돈을 뺀다고 하면 은행에서 보면 의심을 하게 돼요. 너 뭔가 수상하다, 매일 500씩 뺀다는 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은행에서 역시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CTR이 아니라 STR,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아니라 의심거래 보고가 올라가요. 그럼 이 역시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국세청에서 이거 증여 아니냐 하고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을 말하면 이러한 거래도 결국에는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당장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이 방법을 하되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면 무조건 STR로 걸릴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증여로 추정이 되면 상승세법에서 증여 추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통념과는 조금 반대되는 국세청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면 꼭 이러한 거래가 잦은 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꼭 마련해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입금 또는 출금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출금이 아니라 입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매번 내가 500씩 매일 입금을 하게 된다. 이 역시 의심거래가 보고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한 병원장님이 현금거래를 누락을 하고 이거를 매일같이 은행에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의심거래로 마찬가지로 보고가 돼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금 매출 누락분은 결국엔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년에 한 8% 정도인데 5년 뒤에 나왔다면 거의 40% 이상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산세만 80%.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그럼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여기는 세금의 40%인데 여기는 매출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네네. 더 나아가서 현금 매출 누락은 좀 큰 건이어가지고 조세범칙으로 전환이 됐던 경우인데, 이 조세범칙은 쉽게 말하면 전환이 됐다는 건 세무조사라는 거거든요. 빡센 세무조사. 그래서 이제 과태료도 이제 수억 원 맞았고, 애초에 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 금액에 신고된 소득이 훨씬 더 적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종합소득 금액이 올라갈 거고, 세무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올라간 소득에 다시 4대 보험료가 또 한 번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4대 보험료도 뭐 건강보험료 8% 등등 해서 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한 번에 맞아서 그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 병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든 공경에 처하진 않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입금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을 네네. 아끼려고 하다가 네네. 사업장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네. 그렇죠. 사실 병원도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뭐 출금도 생각나는 거를 뭐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이렇게 출금을 설사 안 걸려서 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한 거 없이 뭐 예를 들면 사업자를 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상 이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금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5억 이렇게 적은 거죠.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이 5억은 자기 자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이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한테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조사관분이 이제 증여세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봤는데 증여세 신고는 아무것도 없고, 바로 몇 달 뒤에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 서류를 받게 되고 그분 역시 이제 증여세를 수억 원, 가산세까지 추징이 됐었죠. 그러면요,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네.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네. 현금을 뽑을 때 네. 안전하게 네. 뽑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안전하게 뽑는 건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뽑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큽니다. 안전하게 뽑는 건 사실 이런 것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동일한 데서 뽑지 않는 건 안전하게 일단은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걸릴 위험이 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게 뽑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 추후에 내가 어떠한 자산을 취득을 할 때 합법적으로 내가 증여세를 안 냈더라면 이 증여세 없이 내가 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후에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이 나왔을 때도 걸리지 않게 그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자산 취득을 합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무사님과 절세 상담을 사전에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세금 폭탄을 안 맞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을 안전하게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현금을 뽑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현금을 실제로 사용할 때, 즉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면 그 자산 취득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에 소명을 해야 되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세가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모든 단계들을 미리 설계를 세팅을 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절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세무사님과 절세 상담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취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 하단 고정 링크에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많이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